작가님 2번 네. 더 아, 이상 이번 하기 싫으면 저 할까요? 네. 저는 저에 대한 건데, 그,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암 수술을 했어. 나는, 항암을 11번 했어. 그리고 나는, 많으시네. 어, 10대 때, 복막염 수술도 했어. 그 다음에 무릎 수술도 했어. 팔꿈치 수술도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런 것들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이래가지고 건강히 오랫동안 유지할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더 이상 하기 싫어도 문득 떠올라요. 그게 어, 언제 떠오르냐 하면 저번에 저도 진희 작가님 컨디션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고 이제 지금 한 4, 5일 됐는데 눈 주위가 떨리고 그 다음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허벅지 안쪽에 아무 증상은 없는데 피부가 이렇게 뭐 아토피처럼 거칠거칠해진 거. 그다음에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매일 적고 있는데 한 번씩 변이 딱딱해졌다가 이게 유지 안 되는 거. 내 몸에 조금 다른 것들이 오면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게 이 치유책을 보면 그런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떠오르는 게, 참, 남들은 다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이면 탁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작은 딸이, 사무실을 그만둘 때 굉장히, 왕따 당하는 것처럼 어렵게, 원장한테 당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때 내 마음은, 쟤한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되는데, 내 몸 자체는 지금 요 책을 읽고 다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나는 그래서 그럴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와서 이 작가님들 앞에 이야기해 봅니다. 네, 네. 네. 맞아. 조금 이상 증세가 보이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있어. 그 두려움이 안 올라오진 않아. 저도 올라오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그래서, 저도 암 전에 제가 왼쪽 눈이 자꾸 이게, 마그네슘 부족 아니야? 피부가 떨리는 게 아니고 여기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피부과도 가고 안과도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뭐 일시적으로 뭐 피곤해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항생제 처방해주면 또 가라앉고 이랬어요. 그래서 별거로 안 봤는데 암 이후에 잠을 잘 자니까 이제 안 생기는데 최근에 제가 막 잠도 막 조금 늦게 자고 이제 막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우 내 몸이 지금은 그랬죠. 내 몸이 이제 신호를 또 보내네. 그때는 이걸 무시했어. 무시하면서 그냥 근데 지금은 내 몸이 신호를 보내네. 그게 나중에 얘기할 그런 거지만, 그, 그런 두려움 올라오죠. 근데 올라와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우리의,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우, 나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떠올라.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생각을 내가 온전히 바라봐 주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두려움이 떠올랐네? 나 지금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떠올랐네? 근데 괜찮다. 그러니까 떠오르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 않는 거? 생각과 내가 이제 남수 작가님 질문의 답으로 이어지는데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와처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두려움들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뒤에 엎었다면, 짓눌렀다면, 이제는 이런 두려움이 올라왔네 하면서 그냥 알아차려 주는 순간 그 두려움이 크기가 줄어드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나도, 어,
네. 이제 남주 작가님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일본에 올렸던 것이, 그게 금방 말했던 게 저희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면 네네, 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의 의식은 어느 정도 경제에 올랐을까 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거 다 아실 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분이 의식을 밝기를 20에서 1000룩스까지 어, 네, 그거 표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들 강의할 때 저는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 아이들을 네, 비난하지 마라. 어, 비난하면 두려움 속에 제의식 속에서는 절대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비난할 때 제의식이 그 30룩스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표를 보고 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배움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당연히 치유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다 이게 천룩스는 예수님 부처님처럼 깨달음, 순수 의식 그건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사랑, 평화, 기쁨 이런 곳에 있다면 치유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걸로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하는데 내 네네, 의식이 진짜 암경험하고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질문. 어, 네, 이 질문이, 네,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네, 작가님 말한 것처럼 그 의식혁명에 네, 그거에 비춰서 아이고, 비춰서 말한다면, 네, 네. 어, 그, 그 뭐지? 카톡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표 아는데. 한번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 아, 카톡표? 공유해 드릴게요, 네. 공유. 그 표에, 그러니까 감사도, 있어. 감사가, 네, 이렇게 딱 중간 잘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감사가, 감사가 네, 위에서 세 번째 있어요. 그래서 네, 보이나요? 네, 네. 네, 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아, 여기서 보이네. 네, 그래요? 감사는 위에서 세 번째 있어요. 네, 네. 그다음 우리 사랑, 뭐 이해, 네. 책임감, 낙관, 신뢰요, 용기 위에 다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끔씩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맞아요. 의식은 다 좋은 거죠. 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니까.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저는 그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삶이 되게 편안해졌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저인 줄 알고, 막 감정이 뭐 이렇게 화나 분노가 올라오면 되게 막 그게 내 자신인 줄 알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어, 뭐지? 삶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걸 분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날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 음, 그쵸?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닌 거지. 그날의 나의 그냥, 맞아요. 감정. 우리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정해져. 2번? 저기 잠깐만. 네. 음, 2번 다음 질문은 그게 요거는 내용은 추천사에 있는 건데요. 그 얼마 전에 또 진희 작가님 또 그 건강검진 받으시고 또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치유 책들에 보면 다 이게 그거 수치로만을 우리 몸을 평가할 수 없다. 몸은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정기검진은 저는 우연히 양쪽에서 받다 보니까 이쪽 병원에 제가 안 가니까 이거 CT는 안 찍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내 몸에 맡기는 이유를 또 작가님들한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네.
일단 저는 제가 자연 치유를 하고 있다고 말을 못해요. 그냥 저는 경영 작가님 통해서 이런 세상이 있네? 알게 된 거고, 네. 이제 그렇다고 암에 걸리고 나서 막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겠더라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막 정보도 너무 많고, 치유의 길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암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의학에서 하라는 저는 3대 치료를 선택하고 되게 당연하듯이 했어요. 근데 경연 작가님은 그런 위험성을 말을 중간중간에 조심스럽게 해주셨지만 저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연치유나 현대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하거나 깊숙이 막 알아보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암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나서 어, 그 자연치유를 하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같이 저는 그런 단계여서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고 네. 저는 육종암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치료 교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육종암은 답이 없는 암인데, 답이 없는 암인데 아무리 항암 치료, 건설 치료 해도 이거는 그냥 아주 쏜살같이 돌아다니는 암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답이 없대. 그래서 희귀암이고 의사들도 다들 싫어하는 암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날 만났을 때 그냥 답이 없다고 그냥 아무리 그런 치료는 그냥 일시적인 것 뿐이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치유가 더 그냥 확 와닿을 수밖에 없었고, 뭐 다행히 뭐 그때는 수술만 하고 다른데 뭐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연치유 저는 믿고 이렇게 손 붙잡는 게 쉬웠어요. 근데 아마도 뭐 앞으로 미리 뭐 부정적인 걸 미리 예측할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나 진짜 또 어디 폐나 뭐 어디에 뭐 전이 됐다라고 얘기 들어도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뭐 답이 없는 암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둘람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아직도 묵상을 계속 지금 9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전 거기 가서 살다 올 것 같아요. 몇 달은 그냥. 그러면은, 뭐 아무 생각도 뭐 없었다. 거기도 계속 자기한테도 계속 머무는 사람도 꽤 많거든. 그들과 같이 함께 자연치유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 소신이 바뀌지 않기를 저는 계속 이렇게 저를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냥 이 또 갈 때와 같이 또 막상 또 어디가 됐을 때, 또 방사선 치료합시다, 항암 치료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딱 뿌리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도 저는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을 할 거예요. 내 몸 상태는 내가 그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저도 내 성격이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걸 다르다고 생각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하라는 거는 또 검진은 전 받을 생각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또 알면 더 저는 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몰라. 더 긴장하고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비를 하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치료는 의존할 안 할 수 있어도 우린 항상 모르겠어요. 제 암 특징상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자연 치유가 저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정기 검진은 계속 할 거다. 내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 아니타 여기 나오는 모르자니 누구 그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연치유 돼가지고 완전히 나은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명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몸의 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 몸의 소리와 느낌대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자연치유를 해 나가면서 어, 완벽한 건강에 가깝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잘 모르고 민감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사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이 뭐가 불편해야지 그때도 불편한지 모르고 수년을 살다가 아프고 나서야 이제서야 아 이렇게 눈이 부으면 내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지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제 겨우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가 또 유방암을
키운 것도 사실 제 전조 증상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런 거를 제가 전혀 내 스스로 캐치를 못하는 그런 되게 둔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거, 그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연 작가님은 비타민을 먹어도 이거는 아연은 뭐 해줬고 뭐 해줬고 이걸 알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경연 작가님한테 들어서 비타민 C는 활성산소 때문에 먹는다. 뭐 이 정도 알고 MSM도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경연 작가님이 나 암에 걸리자마자 MSM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고 막 프린트를 해줬는데도 MSM인지 MSG인지도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너무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또 오랜 경험을 한 의사의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부를 해도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잘 모르겠다는 거. 네. 제이 작가님 그 항암 그 현대의학적인 그거를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그때는 그것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자료를 못 보내고 이제 끝나갈 때쯤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낸 이유는 한 번은 이제 필요해서 받았지만 다시는 안 받도록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다시 받고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거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보냈었는데 여기 146쪽에 보면 지금 제가 4번 질문에서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크레이그의 치유 과정에서 이제 이분도 굉장히 사기암인가 그랬죠. 그래서 항암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영성 치료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 항암에 대해서 이게 독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항암 치료가 독이라는 이게 인식이 이게 사실이고 또 근데 이분은 이것은 약이고 당신을 낫게 할 겁니다. 독이 아니고 당신에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이앤은 무엇보다 엘리자베스가 항암 치료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믿음을 재규정하도록 새로운 의미와 시각을 부여해 주었다. 나의 조그만 항암 치료 팩맨을 항암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내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독이 아니라 약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이앤이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있을 때는 그거를 최상의 것이라고 믿고 받아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믿음과 생각이 계속 연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안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알 건 또 아셔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끝나면 그분께도 이제 보내드릴 생각이고 그래서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이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공유하면 화가 나해요. 그럴 수도 왜냐면 있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이걸 다 받았는데 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 주변의 다시는 하지 사람들은 말자는 의미다. 그 이런 얘기를 잘 이야기를 풀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듣고 싶지 않아. 네. 저도 지금 지난주인가 가서 이제 5년 정기검진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10월 10일 날 하루 만에 쫙 다 받을 건데, 작년 9월에 가고 이제 1년 만에 1년이 더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혈액 검사도 한 번 했나? 몇 달 전에 한번 해보려다 그냥 가보자. 뭐, 너무 건강하게 잘 사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기검진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당연히 하는 이유는 그냥 관례 같기도 해요. 5년이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5년이 지나면 그 검사들을 실비를 다 내야 되잖아요. 실비가 아니고 원래 그거 우리 5%밖에 적용 안 되는 중증 그게 이제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에 이제 본스캔 뭐 이런 것까지 안 했던 것까지 좀 이렇게 이게 피폭이 좀 되더라도 이제 몇 년 그거를 처음에 수술하고 지금 5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텀을 두고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다 훑어서 내가 자연치유를 통해서 해오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맞는지 안전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래야지 내가 전하고 있는 맨발 걷기라든지 뭐 뉴스타트 자연치유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먼저 그 자격이 돼야지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것을 저를 이제 먼저 길을 걸은 작가님들도 저를 먼저 길을 걸은 사람으로 알아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딱 증거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관례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수 작가님. 네, 저도 답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본스캔이나 패시티는 5년 되기 전에 한번 할 예정이고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우리 5%밖에 진료비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그 진료 비용을 챙길까. 그리고 경연 작가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피폭 당하니까 안 할 수 있으면 거짓말 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병원에 가서는 이제 여기 항암하고 나서 한번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거 3개월 만에 한번 하고요. 뭐 이거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의사한테 제가 진심으로 말했거든요. 안 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혈액 검사만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진료비 5%밖에 안 내고 전체 다 낸다면 할 수 있을까? 이 한국의 시스템은 암 환자 천국이라고 암 수입금이 그 병원을 다 먹여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 해도 저는 뭐 교회 안 다니고 그것도 안 하지만 나는 이제 의사한테 맡기면서 항암제를 넣는 그런 삶을 안 살 거라. 저도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아이들한테도 내가 진정 알았더라면 이 항암제의 희생자가 안 됐을 거다. 난 두 번째 항암제 10번 한 게 정말로 제 몸에는 타격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으로 기억해요. 그렇게 많이 하셨었어요? 두 지금 번으로 빨간 기억했는데. 약, 빨간 약 4주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4번. 그 다음에 아, 탁솔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12번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거를 10번까지 하다가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남편 모시고 갔거든요. 그렇게 흔쾌히 이 의사가 그럼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항암한 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 희생자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타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저도 그 항암제 들어가면서 내 몸의 그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제 마음속에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엄마 검진 안 가 이러는데 아직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이제 뭐가 나왔다 해도 항암제 이런 거 치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해보자 싶어서 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잘 물어주셨습니다. 네. 저 이번에 정기검진 그 예약할 때 그 담당 교수님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얘기 안 했는데, 차트 보시더니, 뭐, 이 정도면 항암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을 처음 하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방사선은 그래도 재발을 막아주는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는데,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날 수업하고 또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등산 이거 메고 그런 복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인정하시는구나. 항암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님 남수 네. 작가님 그분도 그렇게 네. 얘기했을 때 자기도 양심상 이제 안 해도 그만해도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하신 거네요. 아, 그리고 우리 음. 호르몬 차단제 약 안 먹잖아요. 예, 예. 그것도 너무 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네, 고민하셨었잖아요. 네네, 이상구 박사님 그 글이 되게 예, 도움되셨죠. 네, 네네, 뉴스타트 센터에 보면 네. 뉴스타트 센터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그분의 의견이 나와요. 그 호르몬 차단제에 대한 그분의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공감했고 외국 5년하고 10년 막 10년까지 늘었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것도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큰 거는 되게 지금 제 크다고 주변에 하더라고요. 먹고 있는 분 많은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자궁 검사 계속 같이 자궁 하고, 그다음에 벽도 두꺼워지고. 탈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되게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우 박사님 얘기는 외국 같은 경우를 이제 예로 드시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하게 하거나 거의 안 권하는데 우리는 거의 뭐 세트로 그거를 권한다. 선택한 남수 음, 작가님의 결단이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 그거를 다 먹어요. 제 주변에는 음, 차마 그거를 안 먹을 생각을 못해요. 부작용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몸에 느껴지는데도 그거를 안 먹으면 더 큰일 날까봐 안 먹는 선택을 못해요. 나도 사왔거든요. 병원에서 처방을 어, 해줘서 저도 안 사왔어요. 비싸더라고요. 안 4천 먹었어요. 얼마인가밖에 안 네, 했어. 그래서 내가 네, 그 부작용을 읽어보니까 와 머리가 하얘지는 게 나 진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 찾아보니까 이상구 선생님 그 자료도 있고 네.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더니 결론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경연 작가님 덕분입니다. 네, 잘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나 왜 아무것도 안 돼? 너는 단순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듣는 거야? 무슨 이유가 나는 완전 진짜 아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나 근데 그게 감사한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막 이런 거 난 되게 헷갈렸을 것 맞아. 같아. 그래서 팔랑귀가 있어가지고 헷갈렸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는데 줄 약도 없고 줄 칠수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더 체념하게 되고 완전히 자연치유적으로. 예, 갈 수 있는 게 더 빨랐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현 작가님 질문? 이제 두 분 저긴가요? 경현 작가님. 네. 경현 작가님 100쪽에서 질문. 좀 줄일게요. 너무 많죠? 네, 100쪽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그 증거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시보 효과의 3단계가 조건화, 기대하게 하고 조건화라는 게 뭐냐면 먼저 이제 그 어떤 약물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어, 진짜 그 약물을 실험하는 사람 군이랑 이쪽은 뭐 무슨 비타민제 이런 걸 주면서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거 하기 전에 진짜 약을 주면서 좋아지는 경험을 몇 번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게 조건화가 되는 거야. 아, 이런 조건 속에서 난 좋아진다. 그러면 기대하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 그 잠재성 미래의 그 가능성을 선택하는 순간 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생리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앞으로의 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아, 이 약은 분명히 나를 낫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경험을 시켜요. 두세 번을. 그리고 나서 똑같은 약이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비타민을 주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 부여까지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게 똑같은 그 과정을 밟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남수 작가님 얘기하신 거 우리가 저거 안 했잖아요. 배터리가 15%밖에 진짜 없대요. 15%밖에 안 남았어? 이어서 다른 사람 걸 하지 뭐. 우리가 선택 안 했던 거, 항구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정말 그 비타민이라는 게 약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이나 이걸 가지고 진짜 똑같은 효과가 80%까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진짜 맨발 걷기 하나도 없다고 효과가 없다고 쳐도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이거에 대한 그걸 확고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효과를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그대로 반응하게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그래서 저는 맨날 맨발 걷기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그 치유 무기를 하나 장착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갔다 오면 진짜 한번 머리가 진짜 아팠는데 갔다 오니까 머리가 안 아파. 그럼 그 다음번에도 그렇죠. 있을 때 맞아. 그냥 좋아진 것 같아. 그냥 걷는 순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어. 아니고 좋아졌잖아. 좋아졌지, 예. 좋아졌지. 그런 거. 저도 이미 또 혈압이 진짜 120대예요. 120, 70, 80밖에 안 나오거든. 150까지 왔던 사람이었는데 혈압이 딱 잡히니까 저는 혈압이 평소에도 높게 나왔어요? 저 고혈압이었어요. 150 약 먹으러 갔었는데 약을 계속 차일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암이 걸린 건데 지금 무조건 처음 되면 120에 뭐 80, 70밖에 안 나오니까. 잠깐 영상 찍어야 되겠는데 그거 지금 진료를 해야 되는데 고혈압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나는 완전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해 그거는. 예. 혈의 길 그래서 그냥 해주니까. 몰라 여러 가지 좋아진 현상이 있어야 다 무슨 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저도 어떤 날은 막 몸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힘들게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막 춤추면서 진짜 확실하게. 안 피곤해. 일반 사람은 안 피곤해. 다 풀려 내려올 때 되면. 그리고 이거 음양탕이랑 우리 뭐 낫또 먹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 야채 채소 챙겨 먹는 거 이런 것도 사실 플라시보 효과도 맞아. 있다고 봐요. 그냥 물론 몸에도 좋겠지만 음양탕 누가 그러더라고. 야 그거 뜨거운 물이랑 찬물 섞어 먹는 게 뭐가 약이 돼. 누가 그러대. 그렇게 하려니까 정말 좋다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먹어서 그런지 워낙 변을 잘 보긴 했지만 더 음양탕 챙겨 먹고 이렇게 하면서 더 화장실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실 갔다 와도 응가를 해도 개운한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변을 보고 나서도 깔끔하게 아주 잘 나갔다 이런 느낌? 찜찜함이 안 남는 거? 실제로 닦아도 문제 안 그리고 냄새 안 나고 바나나 똥 싸고 그리고 근데 나또랑 이번에 MZ 내가 지금 일주일 먹은 거잖아요. 근데 변 색깔이 너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낫또도 이거 작용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먹어볼 걸. 두 개를 동시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함수는 그럴 수도 있죠. 두 개 다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좋은 작가님 건지. 저는요 같이 변비가 좀 있는 사람으로서 네. 아침 확실히 여유로우면은 좀 잘 버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부교감 신경 때문이에요. 저는 네. 이번 주에 약속 한 번도 안 잡았거든요. 그거 네. 변이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잡혀 있다거나 그러면 아침에 급하거든요. 맞아. 급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안 나올 뻔했는데 나왔어. 난 오늘 일찍 먹었어. 너무 적당한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 오늘 아침에 나는 이런 게 긴장이 돼. 그러니까 기분 좋고 긴장이거든. 근데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어젯밤에도 잠 안 자고 이거 질문에 답을 하고 앉아 있잖아. 이런 나를 보면서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웠는데도 이게 잠이 잘 안 와서 일어나서 뭘 하진 않았지만 잠이 딴 때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자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거 아침에 6시에 되게 일찍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탕도 먹고 난도 먹고 다 했는데 화장실 갈 시간에 화장실이 안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긴장했구나. 오늘 그렇게 느꼈어. 여유로우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진짜 너무 이게 직결돼 있어. 뭔가 마음이 이 몸이. 영시 작가님은요? 제가요, 잠시만, 이게 줌이 이제 교육부에서 정리했는가 40분밖에 안 돼서, 잠시 후에 또 끄지면 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경연 작가님 말씀처럼 처음에 뭐 맨발 걷는 거 제가 하는 게 다 약이고 내 완벽한 건강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가 깨뜨리고 싶은 믿음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117쪽에 보면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4분 안에 1마일을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인류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걸 깨뜨렸대요. 4분 안에 달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기적의 1마일로 불리게 되면서 그 이후로 4분 안에 1마일 달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사회에
우리 다 있지 않아요? 있죠, 많이 있죠. 나눠주세요. 네. 나 교회 잠깐 그거는 패러다임이 아니잖아. 내가 깨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썼어요.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부자는 경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가난은 대물림돼. 암에 걸리면 불행해. 암에 걸리면 죽어. 암에 걸리면 재발 위험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 이런 믿음의 패러다임을 깨고 싶다. 내가 깨고 싶다. 은연 중에 이걸 깨는 작업을 하는 은연 중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패러다임 이런 걸 깨야 되는 거죠.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은 다른 병, 뭐 대장암 같은 것도 좀 그렇고 가족력에 대한 유전에 대한 그런 게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뭐 5%에서 10%래나 그렇대요. 근데 어떤 의사가 또 예전에 젊은 의사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 정도의 그 비율로 이제 유전자를 갖고 타고나지만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되기까지는 또 굉장히 또 이게 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안심도 됐는데 어쨌거나 그런 주변 사람들도 이제 저를 보면서 저 집에 딸이 셋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깨고 싶다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내가 후천적으로 아니 어떤 생활 습관, 마음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거를 그게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적인 분야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도 제 한 개인의 삶으로 그게 실제로 맞다는 거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연결시켜서 그 패러다임을 깨고 싶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당뇨 걸린 사람들은 우리 앞선에 할아버님 80대이신 분 당뇨가 170 막 이러셨대요. 근데 요즘 안 빨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연세도 많으신데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루 하시고 120인 걸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드라마틱하게 이게 확 내려가는 걸 보고 너무 신나셨는데 저 교회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남편이 당뇨 합병증이 막 이것까지 그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당이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례가 라고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고 발에 상처라도 나면 그게 당뇨 환자한테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잘라도 그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어떤 경찰관이신 분은 그분 당뇨병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맨발로 출퇴근하세요. 경찰관 유튜브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도 깨고 싶고 위험한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 조심하면 안전한 곳에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네. 육종암. 그치. 육종암은 제발 전이 맞아. 되는 아니야. 그것을 꼭 패러다임 깨주세요. 자연 치유를 잘 하면 우리가 치유 주마니아님 난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치유적합적인 마음 습관, 생활 습관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지켜나가면 우리는 안전한 치유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뒤에 뒷표지에 나는 우리가 신이셔 암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제 삶을 고쳐주소서, 맞아요. 제 가슴을 고쳐주소서. 이 말 너무 좋은 것 맞아요. 이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삶만 고쳐주고 믿음, 신경, 감정이 바뀌면 좋겠구나. 암만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똑같이 생활 습관이랑 마음을 지속해가고 그 고쳐진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오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옛날에 영상 하나 만들었다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나오면 그냥 상처 나온 것처럼 다 나은 걸로 알고 예전 습관으로 그냥 예전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로 이거- 되게 유난 떤다 그래요. 제 음식을 먹을 작가님이 볼 때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 되게 음식을 보면서 리벨하다고.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해야 돼? 같은 암인데도 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나보고 대단